네, 시장 이슈 속에서 또 유망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 손종훈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기업 선별해 주신 기업이 우리가 또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새롭게 알 수 있는 기업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기를 제가 오늘 조금 핫한데 그 네. 6개월 전에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기업명은 뭔가 익숙한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네. 찾아야 하는지를 한경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거를 뭐 제 작은 큰 기쁨으로 이제 삼아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기업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LS 산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LS 일렉트릭은 1974년도에 네. 설립 이래 국내의 모든 전기 전력 설비 분야의 성장과 그 궤를 함께한 대한민국 대표 전력 설비 기업입니다. LS 일렉트릭은 현재 한국형 뉴딜 10대 과제 중에 무려 5개 과제에 걸쳐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그린 뉴딜에 숨어있는 핵심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의 수혜주. 그래서 그때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딱 네. 자료들을 보면 스마트 에너지인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네. ESS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에너지 저장 장치. 네, 맞습니다. 제가 발굴해 왔다는 의미는 지금 앞선 이제 방송하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가 3천을 훌쩍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ESS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ESS 시장의 발전과 그 안에서 LS 일렉트릭이 어떤 발전 전망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ESS 분야의 글로벌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전기 자동차 도입에 따라 2차 전지 분야의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ESS의 성장률 또한 글로벌 그린 뉴딜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ESS 네. 쪽에서의 모멘텀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를 우리가 일정하게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있죠. 안정적인 전력 발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ESS가 함께 해야 될 필수 중에 필수 요소라고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에너지 생산 구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력을 이제 송배전할 때 늘 손실이 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손실이 실제로 불가피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생산을 할 때 예상 수요 대비 15% 정도 추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화석 연료도 더 들어가고 뭐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란 용어가 그래서 나왔는데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이 15%의 갭을 최대한 줄이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ESS가 또한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ESS 하면 LG화학과 삼성 SDI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LS 일렉트릭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맡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ESS 하면 단순하게 그 2차 전지, 충전지만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건데 물론 2차 전지가 핵심 맞습니다. 하지만 요 그림에서 보듯이 ESS를 풀어서 쓰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즉 2차 전지에다가 더하기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LS 일렉트릭은 최강자 중의 하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LS 일렉트릭의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네네.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장표를 네. 좀 넘겨주시면 네. ESS 개념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 PCS는 뭐 저희 뭐 휴대폰은 아니고요. 그 우리가 흔히 전자기기에서 인버터, 컨버터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전류를 직류와 교류로 이제 바꿔주는 그 시스템 관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EMS는 컴퓨터의 CPU 역할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LS 일렉트릭은 바로 이 EMS와 PCS에서 그 ESS 내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꼭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이 지금 필연적으로 하락을 하여야 됩니다. 네. 내연기관 자동차와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사촌인 ESS 배터리 가격도 계속해서 그 하락을 할 것이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ESS의 시장 규모를 더욱더 확대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ESS 그러니까 배터리 외의 시스템적인 쪽에서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쪽에서의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다. 그러면 ESS 쪽 외에도 다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또 있을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ESS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 또 이제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뉴스들이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 언급된 수혜주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뭐 폐배터리 잠깐 말씀을 네. 드리자면 2차 전지 성능이 자동차용으로는 한 7, 80% 정도로 성능이 저하됐을 때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방전입니다. 방전을 세게 하는 것이 이제 출력인데요. 그것이 자동차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ESS용으로는 또 쓰고도 남기 때문에 이 자동차용 폐배터리 시장의 폭발은 ESS 시장의 폭발을 필연적으로 더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에 더하여 ESS의 PCS와 EMS 등 전반 시스템을 제공하는 LS 일렉트릭은 PCS와 EMS의 이제 그 ESS 내 원가 비중은 별로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LS 일렉트릭이 버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ESS 쪽에서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린 뉴딜의 수혜주로서 또 주가도 함께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이제 네. 성장 동력이 있다면 이게 플러스 알파인 건가요? 본업이자 플러스 알파이자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LS 일렉트릭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HVDC라고 네. 아주 고압 직류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A씨가 교류 전류고 D씨가 직류 전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공장에 한국전력을 통해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또 하나의 국산화 기술 및 성장 동력에 대한 쾌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오늘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것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미 LS 일렉트릭은 지난 12월에 현대차와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개발과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PCS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내 시장 규모보다 수십 배가 넘는 중국의 PCS 3위 업체죠. 쿨란의 지분 인수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성장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LS 일렉트릭 지금 다른 이제 성장 동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배터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럼 주가가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 폐배터리 얘기 나올 때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또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아직 저는- 몰라주는 건가요? 그렇죠. 키움증권 애널리스트가 살짝 뭐 언급을 했듯이 네. 폐배터리 분야에서도 현재 이합 집산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SS 시스템의 강자인 LS 일렉트릭이 LG 화학이나 삼성 네. SDI 또는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과 저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협업을 통해 글로벌 ESS 시장으로 향후 진출할 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LS 일렉트릭의 매출 구조에서 지금 ESS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 규모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통상 두 자릿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유의미한 밸류에이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사의 매출 구조 자체가 그린 뉴딜 수혜 그 자체이기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여러 가지가 붙고 있기 때문에 PBR 자체의 밸류에이션 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교하자면 대표적인 그린 뉴딜 수혜주죠. 뭐 풍력의 CS 윈드가 PBR 7배, 태양광의 하나솔루션이 PBR 1.7배. 하지만 하나솔루션은 화학도 있으므로 태양광으로는 훨씬 더 높게 쳐지고 있고요. 2차 전지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약 3.7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현재 LS 일렉트릭의 PBR이 1.5배인데 제 생각에는 향후 그린 뉴딜의 진행에 따라 위 세 가지 분야 모두와 관련이 있는 LX 일렉트릭의 PBR 밸류에이션 자체가 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목표가 말씀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LS 일렉트릭의 1년 목표가로 21년 예상 PBR의 2.5배인 주당 12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올바른 목표가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장기적인 1년의 목표가로 12만 원까지 LS 일렉트릭 함께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장기적인 미래 성장 가치도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KB증권 손종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